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는 오늘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공기에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가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시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군요. 일본이 전 세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오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물론 분쟁 지역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력 문제도 언급하면서 일본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주요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던 아베 총리가 여성의 인권을 강조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모순이겠죠.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는 어민들이 시험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하기 시작했죠. 네, 일본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조업을 재개한 데 이어 시험적으로 잡은 수산물을 현지에서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은 오징어와 문어, 털개 등으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수심 150m 이하의 바닷속에서 잡아올린 겁니다. 이들 수산물은 조합 소속 어민이 그제 저인망 등을 이용한 시험 조업을 시작하면서 잡아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쳤는데요.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근해의 바닷물을 장기간 조사해 온 해양생물 환경연구소도 바닷물이 거의 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이 고급 이 자동차나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를 달라고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권고했죠. 네, 미국에서 자동차 후진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는 한 해 200명에 이르고 다치는 어린이는 18,000명이나 되는데요.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자동차 후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 등 비디오 장치를 달도록 제조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이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제조사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 장착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척해익을 미 국방장관이 내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먼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식과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안양터널 안 1차로에서 버스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평촌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터널 안에서 발생한 만큼 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긴 구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데 계양부터 송내, 도리에서 안양터널까지 총 20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과 신월 사이, 인천 쪽으로는 부평부터 서인천까지 주춤하고요.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도심 쪽으로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쪽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반대 인천 쪽으로도 신월나들목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외곽과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선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북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옆에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 예산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 26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55.04포인트, 0.36% 뛴 15,328.3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5%, 나스닥 지수는 0.70% 올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전주보다 5천 건이 줄어들어서 30만 5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32만 7천 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또 지난 2분기 총생산, 즉 GDP 성장률 확정치는 2.5%로요. 지난달 발표한 수정치에 부합했습니다. 예.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정부가 어제 내년 예산안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한 데 대해서 어르신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문제는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이죠? 네.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격인 내년도 예산안이 358조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4.6%, 15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 10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정했는데도 세수 부족이 예상돼서 내년에 예산 적자가 25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외평채 발행액금까지 포함하면 내년 국가부채는 총 34조 9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올해와 더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간 무려 70조 원이나 증가해서 내년 말이면 국가부채 총액이 51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예, 요 국가부채 금액 515조는 중앙정부 부채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 뺀 겁니다. 예, 여기다가 지방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 합하면 이제 거의 1,000조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빚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요? 네. 기획재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재정계획도 공개를 했는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지수를 2015년에 마이너스 1.1%, 또 2016년에 마이너스 0.9%,
2017년에 마이너스 0.4%로 계속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국가 채무는 이에 따라서 국가 채무는 2017년에는 6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목표도 2017년까지 35.6%로 세워서요. 당초 20%대로 낮추겠다던 약속을 차기 정부로 미뤘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그 장밋빛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군영 재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다가 집권하면 돈을 내서 공약 이행에 빚을 내서 공약 이행에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결국 다음 정부 또 그리고 그 다음 정부 계속 이제 어려우신다는 얘기인데 걱정이군요. 예산안 내용 세대에게 다 빚을 떠넘기는 거죠. 예, 그렇죠. 예산안 내용 어떻습니까? 네, 암을 비롯한 그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암 환자의 항암제 비용 부담이 월 400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12살 이하 어린이들의 필수 예방접종 11가지가 무료가 되고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도 건강보험이 대줍니다. 장애인연금도 한 달 20만 원으로 현재 2배로 늘어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했고요. 대학 반값 등록금도 시행 시기를 내후년으로 1년 미뤘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철도, 건설 예산 등은 증액을 하는 등 SOC 예산 축소는 최소화했습니다.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고용하는 사람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전액, 또 인건비도 최고 80만 원까지 정부가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키코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죠? 네, 대법원이 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수출 중소기업들의 3조 원대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 관련 소송에서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키코 판매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 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건에 대해서만 은행이 일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 논란을 빚어온 그 400여 건의 그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요. 키코는 그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은행이 손실을 보정해주지만 어느 정도 폭을 벗어나 버리면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달러당 900원대 초반이던 달러 원화 환율이 1,500원대까지 급속히 폭등하자 당시 그 수백여 개 기업들의 손해액이 3조 3,528억 원에 달해서 여러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예,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켰군요.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이 기초연금과 국가재정 문제, 이 아침 출근길 청취자들 마음 또 대단히 답답할 것 같은데 모바일 앱 예스로 많은 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은규님, 연금시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하 자원이 무궁한 나라도 아니고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면 선택적 복지가 옳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재능책의 출발사 아침에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 구글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현대가 엔진 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 오일 엑스티어. 엔진 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김수현 씨, 롯데 PT에 내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우리 고유의 옷인 한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이나 혼인할 때 입는 옷 정도로 여기다가 올해 들어 한복 판매가 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복은 양복에 비해 수만 번의 손을 타고 피땀 흘린 정성을 쏟아야만 겨우 한 벌이 완성되는 그야말로 장인 정신에 깃든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한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연구가 박순려 씨입니다. 그래서 전원적인 출발사진 피플에서는 한평생 남편을 제외하고는 오직 한복만을 보고 살아왔다는 우리 옷 알리기의 전령사 한복 연구가 박순려 씨와 함께합니다. 박순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머리에 쓰고 오신 게 족두리가 아니고 족바위. 예, 조바위입니다. 조바위라고 부르는 거죠? 예. 오늘 그 아주 특색 있는 그 위에 입고 있는 것은 이거 이제 조각, 조각 이제 버려지는 원단으로 예전에는 다 주워서 만들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색깔이 구색이 안 맞을 때는 큰 원단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볼을 재색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예. 지금 이 그 모습을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저만 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문화 가운데 우리의 상징 같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복을 꼽습니다. 특히 치마 저고리의 아름다움을 두고 경탄의 눈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이 한복 연구가로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복의 매력 어떤 겁니까? 우선 한복은 우리 옷이라는 거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고운 빛깔 아름다운 섬
그리고 지금 옛 것과 현대 것을 가장 문화적으로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한복이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꼽고요. 사실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정말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도 한복을 입은 분들이 우선 눈에 도드라진다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개성시대에서 나를 좀 누구한테인가 보이지 못해서 다들 안다를 하는데요. 한복을 입으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우선은 빨리 도드라지는, 그것도 아름답게. 예. 그런 그렇죠. 아름다운 옷입니다. 예, 근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긴자거리를 비롯해서 동경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기모노를 입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서 한복 입은 분들이 그만큼 많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저는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고 활보를 하는 것은 사실 바라지 않고요. 거의 정말 친인척 결혼이라도 고모나 이모 입장에서 정말 한복으로 요즘에는 부주를 한다고 할 정도로 축의금을 낸다는 마을이 있을 만큼 한복계가 다 등장했다고 해요. 그럴 만큼 가족들이 얼마나 한복을 안 입으면 한복을 입는 개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홀례 결혼식에 가보면 한복 입은 분은 다 친척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장한 분들은 하객들이고. 네. 예, 그렇죠. 예, 이 전원치기 출발사신 피플,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연구가 박순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순려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전해주셔도 되고요.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 남기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한복하면 이제 박순려 씨를 떠올릴 정도로 한복 알리기 선구자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한복을 하게 된 동기, 무엇이 계기가 된 겁니까? 네, 우선 지금도 그렇지만 왜 3살 버릇이 여든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음식을 제가 지금 57세에 그러니까 거의 60이 내일 모레인 저가 57. 아직 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릴 때 먹던 음식의 향수에 젖어 살듯이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환경이 가난하고 정말 생선을 이고 다니면서 팔면서 집에 오시면 친척 결혼이 있으면 빨리 몸빼를 벗어놓고 정말 옷을 저고리 치마 저고리를 빨리 몸에 걸치고 외출하시던 그 모습에서 저는 내가 잘하면 한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가슴도 크시고 지금들 흔히 말하는 글래머신데 어린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좀 가슴을 좀 잘 이렇게 조여매고 한복을 어떻게 좀 저 부분을 날씬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심을 제가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복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이 밖에서 프로듀서가 서비스를 하나 했네요. 아까 제가 조바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모바일 앱 예스의 전원적인 출발사 아침 사진첩에 박순려 선생님 사진과 머리에 선 예쁜 조바이 사진을 올려놓았답니다. 예, 이 궁금한 사진도 모바일 앱에 가입하시고 전해주십시오. 예, 24살에 서울 올라와서 한복 만드는 일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 서천에서. 예, 아주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는 정말 정말 진달래가 막 핑크색, 그래서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핑크색이 이렇게 막 피어있는 나지막한 그런 시골 마을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예, 어릴 때 흐드러진 진달래의 추억이 오늘의 색깔을 만들어내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추억을 다 이 진달래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산에 한번 흐드러지면 끝도 없잖아요, 진달래.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왜 진달래뿐이 아니고 왜 그렇게 뒷겉에 왜 대가 막 오는 왜 대가 왜 바람에 그렇죠, 나부끼는 그 소리에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시를 쓸 수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살았던 세대죠. 그리고 배가 고팠고 아마 제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지금 이 한복을 29년 지금까지 아마 끌어오진 않았을 거다. 포기했을 거다. 그리고 한복 연구가 이리자 선생님
네. 여기서 한복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네, 제가 예. 학원을 굉장히 많이 전전했어요. 예. 근데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들어가라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하도 말씀을 하셔서 좀 더 큰 데 가서 배워라 그런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예, 박술려 한복 이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복이다. 너무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라움 웨딩페어에서도 이번에 했잖아요. 네, 패션쇼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예인들이 선생님이 옷을 입었다는데 인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네. 예전에는 그 이일복으로서 한복을 정말 입성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입은 연기자가 어떻게 하면 배우가 예쁘게 보이느냐 그게 제일 저는 관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사실 한복을 이렇게 만들지를 모르고 지금 굉장히 파는 돈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진정한 장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기자가 갖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가. 몸에 뒤로 어깨가 넓다. 저 사람은 좀 키가 너무 크니까 좀 작아 보이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라움에서 이번에 패션쇼 할 때 그 지상렬 씨도 섰고 현영 씨도 섰지만 현영 씨 하면은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헌출하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저고리도 길고 좀 더 키가 조금 더 아담해 보이면서도 그 사람의 예쁜 몸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박술려 한복을 입으면 예뻐 보인대요. 화면으로 봤을 때. 예. 그런 평이 아마 굉장히 많이 전해져 있고요. 사실은 연기자나 배우한테 돈을 주면서도 결혼할 때 옷을 입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정말 흔히 말하는 홍보나 노비를 안 하고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예를 들어 고수 씨 같은 경우도 선생님 결혼 날이 정해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마 연락을 받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라도 선생님 한복 입으면 좀 비싼 값을 치러야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예술에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장동건, 김일선, 이병헌, 배용준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사진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 선생님 작품 입은 이 배우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술려 씨 한복으로 가장 괜찮더라 하는 연예인을 남녀 한 명씩 꼽자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1년에 한 30여 차례 방송 인터뷰에 응해보는데요. 정말 수시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지목할 수는 없고요.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복이 우리 옷인 것. 그리고 한복이 아름다운 걸 인정하고 예쁘게 입어주려고 하는 배우를 가장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한국에는 너무 많은 배우 연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을 뽑기는 좀 곤란하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은 데이비드 나샤펠이라고 앤디 워홀 수제자라는 분이 앤디 워홀 수제자가 지금 데이비드 나샤펠인데 그 남성분이에요. 하얀 누비 바지 저고리에다가 까만 조끼를 입혔을 때 정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길 만큼 감동을 받는 모습.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팝가수인데 정말 한복을 받아 입고 너무 아름답다고 저희 샵을 방문을 해주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친필로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냈을 만큼 감동을 한 거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지금 현실이 우리 것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상식에는 다 서양 드레스를 공수해다 입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입어주는 얼마 전에 사실 예지원 씨가 외국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하면서 하얀 한복을 핫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복을 입고 가서 정말 사진을 300컷, 500컷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찍었다고 이번에 무대에 서면서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간 배우들이 굉장히 본인들도 한복을 좀 입을 걸 하는 후회를 하더라고.
얘기를 전해주더군요. 이 배우 이지훈 씨가 입었던 한복도 선생님 작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우리나라 왔을 때 직접 이제 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가게라고 하면 또 우리 청취자들이 샵보다 작은 걸로 아는데 번역을 제대로 하면 가게라고. 가게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게로 직접 와서 그 뭐뭐 했습니까? 뭐 족두리 치마 처음에는 이제 호텔에서 묵어서요. 호텔로 갔는데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이즈를 잴 수가 없으니까 대략 사이즈를 해서 했고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호텔의 입구에 있는 꽃집에 가서 꽃을 하나 핑크색으로 사서 그 이제 핑크 치마에 분홍 저고리 거기에다가 이제 부케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고 족두리도 이제 핑크색으로 맞춰다가 씌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한복을 누가 잘 어울리냐 이 말씀에 한복에 대한 예우라고 아까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옷을 입고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한복이 우리 한복은 안 된다, 묶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의 아마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했으면 3분이면 할 머리를 거의 30분을 단장해갖고 정말 취재진이 100팀 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머리를 묶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족두리를 얹어서 한 아마 그 사진이 아마 전 세계로 지금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로 소문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바일 앱 예스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분만 소개를 해드리죠. 김혜리님, 한복은 해외에 내놓았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민수키님, 박순일 선생님 다이어트 성공하셨네요. 흰 시체에 저바이 세련돼 보여요. 몸무게 줄이신 겁니까? 그럼요. 저는 제가 사실 7년 전에 질문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한복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정말 잠자는 시간도 2-3시간 자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지 않았죠. 정말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고단하면 정말 물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그냥 정말 던져놓고 그냥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쪘고 그 후유증으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중심이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밤에 가면 꼭 운동을 2시간, 1시간 이상 꼭 하고 1시간은 준비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2시간을 열심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살을 다이어트 했다고 하는데 몸무게 키로수는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으나 제가 한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속해 갈 겁니다. 예. 그리고 백운용님. 개량 한복 많이 보급하고 평상복으로도 널리 입으면 좋겠네요. 이왕 이 글이 올라온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이 개량 한복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 한복과 그 현대성을 좀 가미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개량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파티복, 나들이 한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의장 등록을 해놨는데요. 나들이 한복? 예. 그냥 나들이 할 때 입는 옷? 그렇다고 결혼식장만 함축해서 말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파티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임예진 씨하고 조효정 씨를 아마 화보를 해서도 찍고 방송에도 많이 나갔을 텐데 정말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좀 남의 결혼식장에 참석한 분 중에서 남의 나라 옷 입은 분들이 정말 괜찮은 정말 소위 말하는 수준 있다 하는 예식장에 가면 다 남의 나라 옷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옷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요. 결국 지금 그렇게 큰 호응도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의복도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와 그 미래가 공중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들이 한복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개량 한복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전통성을 살려가면서 많은 사람이 입어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입은 옷도 지금 레깅스에 청 타이트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에 조각조끼를 걸치고 조바위.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의상을 제가 매칭을 했죠. 퓨전. 네네. 근데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나는 아주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분 더 할까요? 한 2분 더 하죠. 한복 강추 설엔 꼭 입겠습니다. 우이탕님의 글이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도종강님 나들이 한복의 어감이 더 부담이 없네요. 나들이 한복.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이나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교포들하고 만날 때 그랬고 베트남에서는 런웨이까지 올랐었죠. 네. 예, 이른바 한복 외교란 말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한복 연구가로서 이 국가원수께서 좋은 현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뿐이 아니고 한복을 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이 느낄 겁니다. 그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가 아닌 본인이 입어서 보여주는 옷. 그것은 예, 맞습니다. 분명한 그 문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한복 시장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됐죠. 예전에 제가 7, 8, 제가 지금 9년이 됐거든요. 예. 아마 그때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복을 조금 맞추는 사람이 3벌, 안 그러면 많이 맞추면 7벌. 짝을 안 맞춘다고 해서요. 결혼할 때. 예. 예. 예, 그렇게 맞췄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한복 한 벌에 물론 지금도 겨울 한복도 하나 한 벌 정도 갖추는 분이 계시지만 예전에보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이던 그 한복 그 전문 의상실이 지금은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예, 예식장이 많은 주변에 이제 있고 그리고 시내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예, 저희들 젊었을 때는 한복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복을 이 대여를 해서 입고 다닌다. 이 한복 대여집이 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화날 만큼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가 상대적으로 한복하는 사람의 설자리를 얻게 하는 거고요. 아마 그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한복을 중국에서 만들어다 한국에 총판을 좀 하라. 그럼 분명히 돈을 벌 것이다. 근데 제가 돈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다른 종류라면 제가 흔쾌히 응했을 텐데 한복이기 때문에 돈도 벌지만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응하지 않은 적이 있듯이 지금 저 대여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대여를 해봤는데 6개월가량 너무도 직원 월급이라도 보태자 해서 해봤는데 정말 몇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이 호가하는 가방을 들고 오셔서도 대여를 하러 오는 현상을 제가 목격하고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굶을 일은 없지만 밥은 굶더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었습니다. 예. 근데 한복을 입을 때 이 격식을 갖춰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성들이 그 한복 속에 있는 속옷도 우선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제 책에 그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뭐 단속옷, 속옷 하면서 예, 12개나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6곳, 예. 12가지는 아마 과장된 것 같고요. 다리 덮고, 속 쏟고, 단속고, 속바지, 뭐 속치마, 대충 여러 가지에서 한 7가지는 저희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세상이고 정말로 다변화된 너무도 바쁜 이 세태에 굳이 전통이니까 7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그냥 속바지, 속치마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치마 저고리 갖춰 입고요. 예전에는 왜 높은 실내화를 막 끌고 다니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한복에 그 매치되는 그런 신을 신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네, 그런 바람 같습니다. 예. 이 뭐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한다. 이런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한복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전령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예, 앞으로 한복과 관련해서 꿈이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 많은 한복에 대한 예찬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제가 늘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냐 그런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복이 정말 한복이 한 벌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날까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예 건강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한복을 입혔는데 네. 이 사람에게 꼭 한번 한복 입히고 싶다.
할 예.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저는 그 한복은 왜 꼭 아담하고 예쁜 사람만이 전현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슈퍼모델 이소라 씨한테 연예가 준 게 사회 볼 때 입혔을 때 아름답다는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예. 그렇듯이 지금 남성도 박진영 씨가 왜 굉장히 왜 이렇게 액티브한 춤을 추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 멋진 남자한테 정말 상남자 같은 느낌을 가진 박진영 씨한테 한복을 저는 한번 입히고 싶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프로그램에 박진영 씨가 섭외가 됐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플 코너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술류에게 한복이란? 가족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7년 전에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을 때 정말 그 원단을 내가 죽으면 저 원단을 누가 옷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에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걱정하고 남편을 걱정할 때 저는 원단을 걱정했던 만큼 저는 정말 한복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예, 이 원단을 걱정했다. 그리고 가족을 제외하고 전부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은 그 일이 곧장 자기 인생이고 그리고 자기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 문화, 우리 문화의 최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한복의 전령사 박수리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수로 주신 사연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김형균님, 한복도 가격이 저렴해지고 유행을 타서 대중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앱 가입 조용필 콘서트 티켓 선물 안혜경님을 제가 뽑았습니다. 예, 제작진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피플 박수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술류 선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쓸모없어 버릴 건 있어도 볼품없어 버릴 건 없습니다. 막사발을 보면서 해본 생각입니다. 막사발은 양반들이 쓰던 청자벽자와 달리 질그릇과 함께 조선민중들이 그릇입니다. 찻잔이 되고 물그릇이 되고 국을 담기도 하다가 밥도 담고 때로는 술잔이 되기도 합니다. 용도를 다하면 개밥그릇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이 막사발을 만든 사기장들은 모두 이름 없는 도공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막사발이 일본에서 차를 담아내는 다완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 이도 다완은 일본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밥그릇과 일본 국보, 사물을 보는 눈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볼품없어 버린 물건이나 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